안녕하세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협업하여 추진하는 시니어를 위한 승강기 안전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승강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고정된 길을 따라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설치된 장치를 말하는데요. 흔히 볼 수 있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엘리베이터는 크게 승객용과 화물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에는 사람이 타면 안 됩니다. 추락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에스컬레이터는 계단 형태의 에스컬레이터와 평평한 형태의 무빙워크로 나누어집니다. 무빙워크는 주로 지하철이나 마트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미끄럼 사고나 쇼핑카트로 인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 줄에 연결되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카가 지나고 난 자리는 영상과 같이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엘리베이터는 두레박 형식으로 도르래와 로프의 마찰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에스컬레이터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에스컬레이터는 체인에 걸려있는 디딤판들이 구동기에 의해 움직입니다. 뱅글뱅글 계단 모양으로 돌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에스컬레이터를 움직이는 힘과 엘리베이터를 움직이는 힘, 둘 중에 어떤 힘이 더 셀까요? 엘리베이터보다 에스컬레이터가 한 번에 더 많은 사람들을 이동시킬 수 있으므로 힘이 더 세다고 해요. 그래서 끼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더 큰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승강기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15년에서 19년까지 사고 현황을 분석해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 연령대가 전체 사고의 3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생각해보면 사고율이 높은 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손이나 발이 끼이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고령자는 어떤 사고가 많이 발생할까요? 고령자의 경우 넘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골절등 중상을 입는 피해가 전체 고령자 사고 피해의 88%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종류별 사고 현황입니다. 53.2%가 에스컬레이터 사고이며 엘리베이터 44.6%, 화물용 엘리베이터 2.2% 순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중에서도 상행과 하행 중 어디서 더 많은 사고가 발생했을까요? 올라갈 때가 내려갈 때보다 약 2배 이상 사고가 발생률이 높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에스컬레이터는 경사주행 구간과 수평주행 구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평평한 모양에서 계단으로 변하는 구간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손잡이를 잡지 않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노란선 중간에서 있다가 넘어지는 사고도 있습니다. 그럼 에스컬레이터에서 어떤 사고들이 일어났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탑승 과정에서 핸드레일을 잡지 않아 넘어지는 사고입니다. 이용자가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합니다. 핸드레일을 잡지 않고 올라가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손잡이도 잡지 않고 노란선 중간에 서 있을 경우 발생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노란색 안전선 안에 발을 두어야 합니다. 이번엔 어떤 사고가 났을까요? 양손에 짐을 들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다 넘어지는 사고입니다. 양손에 짐을 든 노약자가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합니다. 짐 때문에 핸드레일을 잡지 못한 이용자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어머님들께서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장보고 오실 때 또는 자녀분 집에 반찬해서 가져다 주시려고 외출하신 날 짐이 많으시잖아요.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짐을 양손에 들고 계실 경우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럼 손수레를 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건 어떨까요? 손수레를 가지고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노약자가 뒤쪽 기린판에 손수레의 바퀴가 걸리면서 뒤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손수레가 무거운 경우 계단에 걸려 뒤로 넘어지실 수도 있고, 손수레를 잡고 있지 않아서 손수레가 뒤로 떨어져 다른 승객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손수레가 있을 경우 엘리베이터 타시는 것 잊지 마세요. 마트에서의 쇼핑카트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쇼핑카트를 가지고 수평 보행기에 탑승하여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앞선 이용자가 넘어지면서 뒤에 따라오던 이용자까지 함께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얼마 전 대형마트에서 실제로 문의가 왔었는데요. 카트에 20kg의 쌀3에서 사포대를 싣고 수평 보행기 끝부분에서 카트를 힘껏 밀지 못하여 바퀴에 발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카트에 물건을 가득 싣고 내리실 땐 힘껏 카트를 밀어야 하고, 아니면 직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마 전동 휠체어를 타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전동 휠체어를 탄 상태로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이용자가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해 올라가던 중 전동 휠체어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집니다. 전동 휠체어가 뒤로 넘어지면서 뒤따라 올라가던 이용자들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계단 모양이 아니라 평평하게 펴진 것을 무빙워크라 하는데요. 마트에서 걸어 다니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으셨을 거예요.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엔 수평 보행기의 승강장과 디딤판에도 물기가 있습니다. 내려가는 수평 보행기에 탑승하여 걸어 내려가던 중 미끄러져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에서는 미끄러짐 방지 디딤판을 만들어서 특허도 냈다고 해요. 그런 예방법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손잡이를 잡고 걷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번엔 엘리베이터에서는 어떤 사고들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승강기가 고장으로 인해 층과 층 사이에 정지하였습니다. 구조 요청 없이 승강장 문을 강제로 열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승강장으로 빠져나오려던 이용자는 몸의 중심을 잃고 열려있던 승강장 문을 통해 승강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기계이다 보니 정전등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비상벨을 누르고 문이 열릴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까 승강기의 작동 원리에서 보셨듯이 승강로는 빈 통로입니다. 강제로 문을 열고 탈출하려고 하다가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땐 비상벨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용자가 목적한 층에 도착하였으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착 사실을 뒤늦게 한 이용자가 닫히고 있는 문 쪽으로 다가갑니다. 닫히고 있는 승강장 문에 충돌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잠시 다른 곳을 보고 있다가 문이 열린 것을 모르고 뒤늦게 허겁지겁 타고 내릴 때 닫히는 승강기 문에 부딪혀서 넘어지거나 손발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승강기 문이 완전히 열린 것을 확인한 후 타고 내리셔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가득 찼을 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승강기가 하강하던 중 하중을 초과한 승강기가 정지하지 못하고 하강하여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0,000원인 경우 억지로 타려고 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다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때 발생했던 사고입니다. 전동 스쿠터를 탄 이용자가 승강기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작 미숙으로 승강장 문과 충돌합니다. 승강장 문이 이탈되며 승강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카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승강기 문 뒤편은 빈 공간입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저속으로 아니면 정지 후 다가가셔서 버튼을 누르고 탑승하여야 합니다. 지하철 같은 곳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키셔야 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동은 반드시 끈다. 두 번째, 보호대 및 탈착 보호대 조치 후. 세 번째, 수동 모드 즉 기어를 중립. 네 번째, 보호대와 램프가 안전 상태로 위치 후 안전 요원과 함께 출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고령자의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한 동영상을 보며 그동안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노부부가 손주를 보기 위해 서울에 올라오면서 겪게 되는 스토리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오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조심히 오세요. 요새 우리 소희가 많이 컸겠지? 많이 커졌네. 아이고, 그래도 엊그저께 송여우 나하고 통화했는데, 아이고, 불고기가 먹고 싶다요. 그래요, 좋은 걸로 좀 사갑시다. 손잡이를 잡지 않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짐이 있을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해요.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에는 디딤판의 노란 안전선 안에 발을 놓아야 해요. 에스컬레이터 난간에 기대거나 신체 일부가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잡아야 해요. 전동 스쿠터로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시도할 경우 서행 운전하여 문에 충돌하지 않게 주의하셔야 해요. 엘리베이터 승하차 시에는 문이 완전히 열려 있는 것을 확인 후 탑승하셔야 해요. 외부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경우 수평 보행기에서 미끄럼 사고가 많이 발생되므로 손잡이를 잡고 걷거나 뛰지 말아야 해요. 우리 소희 많이 컸구나. 안전한 승강기 이용, 우리의 행복을 지켜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면 그렇습니다. 종 모양의 비상 버튼을 누르고 구조 요청을 해야겠죠. 근데 처음 방문한 건물인 경우 내 위치가 어디라고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이때 조금 전에 눌렀던 비상 버튼 즉 종 모양 주변을 잘 살펴보면 승강기 번호라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승강기마다 고유 번호가 있어
승강기 번호를 알려주면 어디에 있는 승강기인지 위치 파악이 되므로 구조가 빨라집니다. 만약 건물이나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이 나면 우선 전기가 끊깁니다. 그럼 엘리베이터가 정지될 수 있겠죠? 승강로는 공기가 잘 통하므로 연기로 가득 차오르게 되어 정지된 승강기에 탄 승객들이 질식될 위험이 높습니다. 반드시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고 몸을 낮춘 상태에서 계단으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에스컬레이터에서 만약 사고가 났다면 다른 승객들에게 사고가 났음을 알리고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승객들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손잡이를 잡지 않은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에스컬레이터는 보통 위아래 입구 쪽에 비상정지 버튼이 있는데 위아래층 높이가 높아서 에스컬레이터 길이가 긴 경우에는 중간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승강기 안전규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지금 나오는 규칙들만 잘 지켜주시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잠시 설명드렸는데요. 승강기 번호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주민번호가, 자동차에는 자동차 번호가 있습니다. 그럼 승강기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안전문화, 승강기 고유번호. 이제 승강기에 갇히면 당황하지 마시고 비상벨을 누르고 구조 요청을 하거나 119에 승강기 고유번호를 알려주세요. 구조 시 승강기 위치와 구출 방법이 바로 확인되므로 구조가 더욱 빨라집니다. 또한 승강기 고유번호로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불법 승강기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사고가 발생하여 구조를 요청할 때 위치를 알리기 위한 중요한 정보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협업으로 제작한 시니어를 위한 승강기 안전교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